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갓날 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생생한 감각이 돋아나는 동화의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에요. 네,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지요? 네, 한 달도 훨씬 넘게 전부터 시간을 네. 예약해놨답니다. 아우, 너무 환영합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지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오산지회 2025년 지회장을 맡고 이사를 하고 맡고 있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네,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이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안산지의 노땅 최은도입니다. 우와!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아, 너무 환영합니다. 활동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23년, 24년 지부장님으로 뵀지만, 그쵸. 근데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는 목록위원이나 강사 활동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를 더 해야 되나요? 그러면 2회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네, 2004년에 저희 애들 큰애가 5살 때 이제 제가 처음 여기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오산 지회에서 네, 활동을 했고 워낙 이제 오산 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회원수가 안산보다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모든 회원의 임원화. 네, 들어오면 한 3년 차부터는 쭉 이제 임원을 달고 평회원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네. 잠깐 한 4년 쉬었나요? 평회원으로.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다른 것보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정말 겁도 없이. 그래서 책 읽어주기 활동만 지금 20년, 이제 21년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007년도에 지부 강사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08년도인 것 같아요. 최은경 선생님 만나기 시작한 건. 그죠? 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최은경 선생님이 이제 강사로 들어오셔서, 안산지회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포스 장난 아닌데. 그리고 거리두기. 저분한테 말리면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 지부장을 처음 했을 때가 2011년. 네, 그때 이제 지부장 겸 이사를 그때 같이 했었고, 그때는 지부장과 이사가 겸임이었어요. 한 4년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2년 후에, 네. 같은 토끼해에 또 제가 23년, 24년 또 지부장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이사. 그리고 목록이 저희 목록도 다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추천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해부의 새 책 이제 추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동아팀에서 지금 활동한 지 제가 5년? 네. 동아팀에서는 신빙입니다. 5년까지는 신빙인가요? 그렇죠. 네. 네. 하겠습니다. 오산지회에 이연주 이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산지회에도 또 보물 같은 선생님이 계시죠? 네. 온경쌤 소개해 주세요. 저요? 네. 저는 저렇게 이력이 화려하지 않아요. 저는 입회를 1999년도에 했고요. 네.
그래서 2001년도에 회장했고요. 네. 그 이후에 막내를 네, 뭐 하여튼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막내를 낳고 키우느라고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2012년에 또 한 번 했죠. 네. 그 전에 뭐 무슨 부장 저도 계속 거의 한 해 안 쉬고 쭉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 이후에는 제가 좀 활동이 이제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좀 뜸하게 그냥 회원으로만 살았네요. 이게 저는 연두지 부장님에 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지요. 근데 지금 그 어도연에 들어오신 거는 더 훨씬 선배님. 훨씬 먼저신데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우, 오늘 저한테 그 공부 모임에서 지나친 이렇게 이렇게 겸손은 삼가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니 겸손이 아니고요. 팩트예요.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지나치게 겸손하신데요.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신나는 음악으로 열린 음악 듣고 저희가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들께 주문한 게 있었어요.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번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밤도 주지를 못했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알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기 왈칵 뒤집히고 이쯤 벗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쿵쿵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네. 열린 음악으로 준비한 곡은 FT 아일랜드가 부르는 QWER 고민 중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현주 이사님과 최윤경 선배님한테 주문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아니 회원이라고. 이사 타이틀이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유, 저도 선배님이라고. 통일해 주세요. 네. 내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나 책 읽어주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책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아유, 책 읽어주기의 달인은 우리 연주 쌤이기 때문에 연주 쌤이 먼저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러기예요. 지금 묻어가야지. 여기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아유, 저희는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배려 감사히 받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책 읽어주기를 2004년에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때. 20년 하신 거잖아. 네, 근데 이제 그때가 보니까 우리 회에서도 이제 막 그때가 협의체 체제였어요. 그때는 지부 체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04년에 그 협의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준회원이었고 정연도 아니었고, 근데 협의체에서 올해 사업을 책 읽어주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책 읽어주기를 해야 돼? 그래, 합시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한번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시작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장애인 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처음 간 곳이라서 잊을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강당에 100여 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100여 명이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애들이 다 오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읽어주고 뭐 음악 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좀 무모하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죠.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유달리 조금 잘 따랐던 친구들 1년간을 이제 했는데 잘 따랐던 친구들을 그 이후에 그 다음 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한 8년간 이제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와.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간보호센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중증 장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정신지체 장애 중에서 중증 장애우들을 주간에 이제 보호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지역 관내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를 여기서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그 친구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한테는 제 활동에서 늘 머릿속에서 남아있던 친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위탁가정. 위탁가정이라 하면은 이제 부모님 주로 이제 편모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당에서 수녀님들이 가정 꾸릴 수는 없는데 주택에서 위탁받은 아이들, 지원받아서 위탁받은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책 읽어주는 경험,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또 그 친구들에게도 8년간 제가 저녁 밤 9시에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가 굉장히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 반항적이었는데 이 친구가 책을 읽고 하는 말들이 항상 제 마음에 콕콕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반항적이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은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다해서 저희한테 들려주었던 그래서 그 친구랑 읽었던 책 중에 여운우이를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늘 읽어요. 네, 그래서 너는 여운우이가 왜 좋니? 공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남자아이고 해서 공포라서 좋니?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셋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게 다시 좋다라는 거예요. 네. 집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계속 머릿속에 남고 했던 그 친구에게 집이란 힘들고 어려워도 네. 가고 싶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네, 경험이 그러네요. 있었어요. 네. 네. 자, 토스. 안산지회는 좀 오산하고 책 읽어주기에 말하자면 그 장소성에 의해서 좀 양상이 달랐는데 제가 지금 쭉 제가 가서 책 읽어줬던 곳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 한 서너 군데 명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없어진 곳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코시안의 집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예를 들면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이주 여성과 결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시안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썼었는데 하여튼 코시안의 집 거기는 한 2년 정도 갔었고요. 학교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 우리 동네에 있는 경수중학교하고 성포고등학교에 있는 특수반 친구들인데 경수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성포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경수중에서 만난 친구들을 그 성포고등학교 가면 다시 만나가지고 애들이 아까 연주지분한테 막 아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려인들이 모여있는 이제 이분들이 그때 당시 2012년 당시 제가 회장할 때였는데 제일 취약했었어요. 우리 안산에서. 예를 들면 복지의 완전 사각지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 고려인 엄마들이 새벽 6시에 일을 나가야 되면 자기 집에다 아이를 놔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러고 출근을 해요. 갈 데가 없고 언어가 안 되니까 러시아 말밖에 못 쓰는 아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문을 잠궈놓고 그날 자기가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소변이나 뭐 이런 거를 할 것도 따로 이렇게 놓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와 이거는 뭔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민 기자였었는데 그걸 이제 기사로 안산시에서 나온 신문에다 싣고 그렇게 해서 뭐 아이쿱 생협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를 지원하게 돼서 저희 이제 어린이도서연구에는 책 읽어주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한 여기 2, 3년.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코앞에 있는 그 경일초등학교에 저희 아이를 10년 이상 보냈잖아요. 큰애부터 이렇게. 그래서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어주기를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오래 한 건 우리 학교예요. 아이들이 다닌. 그다음에 시립요양원 조금 갔었고 작은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라는 제가 활동을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그 안산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게 그 네트워크에서 정책 지원을 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동네마다 하나씩 공립 작은 도서관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 읽어주기를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나는데 제가 강사할 때도 많이 소개를 했던 책 중에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읽었고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책. 네. 작은 책인데 그 책을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주고 도서관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떤 그 당시에 5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가 엄청 어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서쌤한테 들었는데 아이 엄마가 자살하는 거를 아이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아, 저런. 그 아이가 고함쟁이 엄마라는 이 책을 제가 그 아이가 있는 반에 모르고 가서 읽었는데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고함이라도 질러도 좋으니까 내 몸이 다 부서졌으면 부서져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긴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번 해서 제가 그냥 이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확 나는 그런 애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 평소에 입을 닫고 있던 아이들도 책 속에서 책을 통해서 또는 책의 인물을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멈칫하게 돼요. 이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활동 초창기에는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손을 잡아줘야 되나? 무엇을 해줘야 되나? 되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네. 그죠. 최용경 선생님도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서관에 가서 제가 봉사를 가는 날 아이가 자동으로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저한테 와서 한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걔가 책 선정하면 옆에서 같이 읽는 거 보고 말 걸어오면 들어주고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뭐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이제 책 모임 같은 거 뭐 하느라고 다과 같은 거 있으면 챙겨서 주면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안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게 한 1년쯤 되니까 받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내가 마음을 여는 데까지. 음.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나중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책 읽는 엄마들한테. 왜냐면 얘가 완전히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얘가 조금씩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 말을 안 걸었거든. 유일하게 얘가 오는 곳이 도서관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행복한 곳이었나 봐. 제 생각에.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있으면 좀 얼굴이 누그러지는데 복도만 딱 이렇게 나가는 순간 벌써 눈빛이 누구하고 싸울 태세예요. 눈빛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들었는데 중학교도 가고 네, 잘 갔다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만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그 장수탕 선녀님하고 지옥탕이라는 책을 동시에 들고 가서 원래는 한 권만 읽어주는데 목욕탕 시리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서 읽어줬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애들 책 읽어줄 때. 그 시간에 쉬고 싶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선생님을 불렀어.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선생님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계셔보세요. 했는데 이유를 선생님이 나중에 묻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제가 뭔 문자를 받았냐면 어머님이 이거 읽어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목욕탕 얘기를 5만 가지 그 버전으로 뭐 이제 요즘 아이들은 찜질방이지만 당신의 그 목욕탕 옛날에 가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쫙 애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그림 그리고 시 쓰고 뭐 하고 왜 요즘에 목욕탕이 없을까 왜 찜질방으로 변했을까 등등등 그 사회성까지 다 얘기하는 기회가 됐다. 선생님 책 읽어주기가 이런 영향으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한번 했다. 네, 그런 기억이 나고, 이 두 그 그림책을 그대로 그 해에 제가 대학 때 만났던 우리 동아리가 있는데 다 남자고 저만 여자예요. 이 남자 늑수구레한 이 40, 50대 남자들 앞에서 제가 제일 떨렸어. 책을 읽어주겠다고 그날 가져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너무, 어떻게 너무 들었을까? 읽어주고 싶더라고. 왜냐면 맨날 술만 먹고 막 나이 들어가는 얘기만 하고 막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책을 읽어주겠어. 읽어줬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회자돼요. 왜냐면 야 요즘에는 좋은 책 없냐 왜 안 들고 오냐 이제 이래.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이제 뒤늦게 나보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된 거지. 그래서 고맙다고 해요. 좋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아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정말. 네. 오래- 울음 참느라고 혼났네요. 오래된 그 시간을 함께 해 주시면서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아주 값진 그 경험 이런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음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 들어가 볼까요? 우리 네. 연주 선배님께서 자 신청해 주신 곡이죠? 네. 그럼 초등학생이 부르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네. 들으신 곡은 한음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주셨네요. 반딧불이 들으셨습니다. 어린이들 목소리가 좋네요. 네. 아니, 사실 오늘 두 분 모셔놓고 보니까, 저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옛날 얘기처럼, 20년간 못했던 수다를 그냥 떨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운경쌤도 그러시지만, 최은경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 네. 이게 진행 본능? 네. 마이크 뺏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그냥 뺏기고 싶어요. 정신줄 잘 잡으셔요. 아니 저는 무한 신뢰를 하고 너무 리스펙하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지부장님으로 같이 있을 때.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섭외를 거부하시면서 항상 그랬던 그 말만. 분이 아니시죠 지금.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운경생께서는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 들려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는 책 읽어주기 활동가로서의 네, 두분 어떤 다, 그런 이야기였다면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내 아이, 들려줬던 내 아이. 네네네. 네 명의 아이란 줄. 아이, 내 아이. 내 아이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네. 그런 책?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지부장님 이렇게 어쨌든 제가 리스펙해서 계속 나도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초창기에 아이들을 책 읽어줄 때는 너무 의무감이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이걸 해줘야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엄마의 과욕이구나.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느끼잖아요. 애들이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는 게 좋고 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지 이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이야 하고 앉혀줘봤자 애들은 이미 집중이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제 작은 우리 막내는 워낙에 뒤에 났으니까 그렇고요. 근데 초창기에 그 첫애 키울 때는 다 실수하잖아요. 네. 그 첫애가 자라면서 이제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 큰애 읽어주면 막내 그 둘째가 와가지고 책 뺏고 찢고 뭐 이런 다양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한 놈이 초등학생 가고 밑에 애가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됐을 때 좀 책이 그래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더라고. 어쩔 때는 애들이 학교에서 요즘에 이런 거 배우는데 엄마 어린이 도서관에 동아인 어른 모임에서 이런 거 혹시 관련된 책 없어? 라고 물어보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있지. 그러면 이렇게 빼다가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런 와중에 우리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이제 추천 목록에 저도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입 강의 하면서 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오늘 이 책 제목 이따가 말할게요.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아침부터 공부 모임에서부터 그렇죠. 공부 모임에 온 모든 사람한테 이 스토리를 막 설명하면서 독일 작가야. 유명하진 않아. 근데 애들 2명이 나오는데 엄청 장난꾸러기야. 빨리 생각해내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녹음 들어오기 전에 연주쌤한테도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 빨리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래 아이들 둘 나오고 엄청 장난꾸러기고 엄마들은 그거 싫어해. 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내용은 이미 다 알아. 네. 근데 제목만 생각 안 나. 네. 그게 바로 악동 두 녀석이 나오는 막스와 모리츠였습니다. 아주 얇은 극적으로 생각을 네. 두 분이서 해내신 거죠. 네. 합쳐서. 희열이 정말 이럴 때가 이제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가족 오락관이라고. 사실 여기 지금 녹음 들어오기 전에 큰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리 얘기했더니 본인도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너무 다른 거를 막 주변에 있는 거를 막 잡고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네. 뭐가 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형을 한번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옷이 막 찢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 사태까지 빚어질 정도로 갈갈대고 웃었던 작품이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날 수가 없는데 모든 스토리를 하는데 걔도 제목을 아이들 이름을 기억을 못했는데 좀 전에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도 엄마가 천재다.
나한테 문자가 왔어. 네. 엄마 머리가 아직 썩지 않았네. 아. 그래, 네 엄마 아직 살아있다. 내가 그랬는데 아주 흥미로워하네요. 다시 읽고 싶다 하고. 저희가 이제 집이 좀 좁아서 저희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읽던 책을 저기 시어머님 댁 지하 그 비어있는 창고? 방에 뭐 창고처럼 거의 책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책을 찾다가 어딘가에 끼어있는지 못 찾고 왔다고 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가져온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갔구나. 거기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간 게 아니고. 아. 그거 찾으러 오늘 저녁에 갈 거래. 이거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았던 책. 네, 맞아요. 그리고 재밌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차피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시기에 맞는 책을 잘 고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막 교훈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고 이 책 또한 아까 연주 쌤이 어딘가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 엄마들은 이 책 아이들한테 안 읽고 싶어요 뭐 했다고 하듯이 우리 동아인 어른 모임에서도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너무 이거 장난치면서 읽혀주기 싫은데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딸들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막 장난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어서 그 간접 뭐라고 해야지 희열? 카타르시스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이 책이 그래서 사이사이에 다 찢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문학의 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죠. 문학 안에서 아이들이 그거 그대로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문학 안에서 인물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문학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재미있게 느끼기 즐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공감하고 그 즐거움을 같이 느끼는 게 문학인데 그걸 흉내낸다라는 것만 이제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함쟁이 엄마도 제 경험인데 우리 아이들이 좀 독특했거든요. 저도 뭐 독특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혈질이어서 소리를 지르는 때가 종종 있었나 봐요. 지금은 안 지르지만 아이들한테. 전 지금도 지릅니다. 전 지금 잘 안 질러요. 왜냐면 그런 힘이 없어. 그래서 막내 키우면서는 진짜 거의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근데 우리 두 아이는 엄마는 차별이야. 세상에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서. 왜 호연이 키울 때는 모든 게 허용적이고 모든 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색재의 힘이죠. 이런다면서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둘 키워보니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내 기운만 빠지는구나. 근데 애들이 이 고함쟁이 엄마를 읽어줬을 때도 딱 우리 엄마 같아. 이러면서 그 희열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줬을 때 이 고함쟁이 엄마도 굉장히 뭐 우리 선생님 같아, 우리 엄마 같아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 아마 다른 분들도 읽어주면 연주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같아라고 얘기들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들은 얘기 비밀로 할게. 서로 경쟁하죠. 우리 엄마가 더 세. 그래. 우리 엄마가 더 무서워. 그리고 막 산산이 부셨을 때요. 저는 막 제 머리가 막 우주로 날아가고요. 안드로메다가 있고요. 막 이런 얘기를 남자애들이 막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네. 네. 진짜 아까 막성 오르치 생각해냈을 때 너무 완전 시원했어요. 저도 같이 답답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함을 혼자 생각해내지. 10년 묵은 정말 짜증. 네, 환호성이 그거 두 분이 우리 생각해내셨을 하이파이브 때, 했잖아요, 아까. 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들은 모르는 또 희열일 거예요, 이게. 요새 어린이선구의 회원들도 많이 이 책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저희가 뜸했던 책이라. 맞아요. 그래서 잠시, 기억에서 이제 희미해졌죠. 요런 류의 좀, 지금 동화들이 굉장히 여성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동화들이 그쵸. 많죠. 네. 그래서 요런 동화가 좀 드물어서 저도 덕분에 다시 생각해내고 요거 다시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이거 가지러 덕분에. 갔어요, 지금 이미. 네. 이현주 선배님께서도, 내 아이. 사실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참 미안해요. 제가 책 읽어주기 활동을 활발할 때 할 때는 정말 일주일에
뭐 6군데 막 이렇게 갈 오.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우리 애들에게는 정작 잘 읽어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애들은 콩쥐 팥쥐도 못 읽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뭐 5학년 3학년 때였나 2살 더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콩쥐가 착해요? 팥쥐가 착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지? 너 콩쥐 팥쥐 안 읽었냐? 그랬더니 네. 근데 애들이 콩쥐가 착하다는데 가만 듣고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야, 너 콩이 좋아? 팥쥐 좋아? 나 콩쥐가 착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 이걸 안 읽었구나. 전래동화를 안 좋아했어요. 예, 전래동화를. 엄마가 옛이야기 강사인데, 옛이야기 강사인데, 전래동화를 안 좋아하고, 저희 애들은 조금 좋아하는 게,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작동화 이런 거는 읽으면, 엄마는 읽나 보다. 나는 잠들래. 그래서 애들을 재울 땐 창작. 근데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버지니아 리버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한동안 한 10년 차일 때까지는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이분은 창작인데 뭐 하나 쓰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좋아했던 책이 자연사 박물관. 예, 그 메트로폴리탄인가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네네네.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책인데 우리 큰애가 공룡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자연사 박물관 그 그림책을 그리기 위해서 7년을 그 박물관을 계속 방문을 하셨대요. 세세하게 해서 그 책만 제가 한 10번을 샀나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결국엔 다른 친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은 없고 오늘 제가 들려온 거는 버지니아 리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책에 있는 집이 실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빌딩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집. 그래서 그 집을 옮기는 과정도 통째로 옮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책을 굉장히 저희 애들이 좋아하더니 저희 큰애는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왜냐면 저희도 집을 지어서 갔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공룡에 대해서는 저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이제 본인이 버킷리스트인 그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애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있게 읽었다라는 거는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큰애한테 이렇게 집중을 했잖아요. 네. 둘째는 늘 얻어가 오죠. 네. 네. 둘째가 골라오는 책은 사실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우선 큰형. 형이 골라온 책.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책을, 너는 뭘 읽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뭘 좋아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게, 꼬마 기차와 커다란 동물들. 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절판됐어요. 꽤 오래전에 절판됐고 이 작가 책이 딱 2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저도 처음 들어보네. 네. 그래서 그 2권도 시리즈예요. 꼬마 기차와 커다란 동물들, 커다란 동물들의 뭐 동물원 방문인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커다란 동물들이 동물원을 가려고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껴서 타고 가요. 뭐 곰이나 코끼리가. 그래서 딱 동물원에 도착을 했는데 동물원 문이 닫혔어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책을 읽어주러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거를 딱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보신 적 있죠? 이 책을 본 게 아니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여기 말고 아까 말했던 데 말고 또 다문화 아이들이 모인 곳에 책 읽어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맞는 책이 뭘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네, 네. 이 책 읽으면 되지 그러고 이렇게 뭔 책이었는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탁 빼주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살면 읽어야 되는 책이야 그러면서 애가 뽑아서 줬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렇지 애들이 가끔 맞아요. 내가 풀지 권해주는 못하는 책. 숙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던 기억이 근데 납니다. 이런 책이 꼭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집단, 특정 모둠에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좋은 책은 어디를 갖고 가도 그렇죠. 늘 실패하지 않는 그 결국에 이제 저희는 그림책을 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잠깐 살다가 왔는데 돌아올 때 거기에 있는 한인 유치원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는데 저희 애들이 이 세 책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책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작은 집 이야기 하나는 다시 갖고 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커다란 동물들하고 그 자연사 박물관은 그럼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가져가서 직접 쳐다보고 이걸 소중히 여길 만한 남자아이에게 주겠다. 라고 주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갑자기 가게 될 때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이 그렇게 책인 것 같아요. 버지니아 리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 작은 집 이야기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하고 버지니아 리버튼의 책 중에 가장 사실 유명한 거는 말갈량 기차예요. 이거는 뭐 미국 애들에게 치치라는 네. 별명으로 애칭으로 거의 뭐 고전이죠. 저희 집은 큰애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키웠다는 게 아닌데 걔는 교훈적인 책을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정적이고 그런 책. 그다음에 둘째는 완전 그렇게 아까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뭐 에밀은 사고뭉치 같은 그런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그런 책만 어떻게 쏙쏙 골라다가 이거 이렇게 주면서 근데 걔가 알려준 책을 다른 데 가서 읽으면 성공해. 왜냐면 애들은 그런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큰애가 준 책은 선생님 같아. 그리고 막내는 제가 이제 늦게 낳는데 큰애하고 1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걔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책 읽어준 게 아니라 위에 언니들이 자기 전에 걔네가 책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육아에 지쳐가지고 거의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책 읽어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책은 좀 읽어서 재워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그걸 할 내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애들이 둘이 순번을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하루는 아빠한테 읽어라 갖다 주고 하루는 큰애가 읽고 하루는 작은애가 읽더라고요. 골고루 읽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큰애가 교훈적인 거, 네. 둘째가 재밌는 거 이렇게 골고루. 아빠는 이상한 거. 정말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저희 애들은 아빠가 읽어주면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집 남편은 다른 건 자랑할 게 없는데요. 네. 그건 좀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왜냐면 2004년도에 저희가 해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경일초등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장 터내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책 읽어주는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책 읽어주기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읽어줬거든요. 그때 지혜 선생님 저 뭐 예전에 활동했던 오기 선생님도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 그 토요일마다 그 천막 치는 거를 다 우리 남편이 와서 천막 치고 공간 꾸미고 집 나르고 다시 대체 다 넣었다가 이동하고 하는 거를 한 3년 4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남편들이 후원회원 주네요. 그래서 본인이 책을 맨날 보잖아요. 거기 맨날 포스터 붙이고 뭐 하면서 제목 들은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문다고 우리 남편이 딱 그 케이스예요. 네. 책 잘 읽어. 저보다 어쩔 때는 어떤 책은 잘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하고 4년 동안 읽었던 책이 있어요. 삼국지.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이렇게 다른 거는 저긴데 그 책을 왜 읽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약간 오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큰애가 로봇이랑 공룡을 좋아해서 건담 시리즈 이제 로봇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건담 시리즈에 유비 장비 관우가 나와요. 네. 건담 시리즈에? 네, 건담 시리즈 삼국지 시리즈가 또 있어요. 건담 시리즈에. 근데 그 시리즈에 있는 그 이름을 책에서 본 거예요. 엄마, 이게 원래 이 삼국지라는 이야기 속에 나온 인물이에요라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집어왔는데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가 우와. 읽을래? 그랬더니 너무 읽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 이제 둘째는 덩달아 옆에서 들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기도 있었지만 좀 이제 저로서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이제 책 읽어주게 딴 데서도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참 좋은 케이스구나.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줬구나. 근데 그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읽었던 제가 피곤하면 아빠가 읽고 아빠가 피곤하면 큰애가 이제 읽고 저희는 같이 옆에서 어쩔 땐 넷이서 잠들고 요런 시간이 그래서 뭐 그 에피소드는 그 안에 있는 사건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 시간 자체의 느낌, 그 공간성 이거는 굉장히 남는데 이 공간성이 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책 갖더라고요. 읽어주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못할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가기 전에 대상이 누군가도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의 공간인가도 생각하고 그쵸. 그날의 날씨, 그날의 분위기, 그 아이들의 느낌,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와 힘 그걸 이런 고민하고 것까지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이 다른 데서 아무리 재밌게 읽었을지언정 거기서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공감이.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어떤 상호적인 것이 다 그렇죠. 맞물려야. 그래서 그걸 실험하는 첫 번째가 내 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는 마루타네. 그러나 좀 괜찮은 마루타야. 막 이러면서 그런 장난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무사히 지냈던 책이 네. 이제 저에게는 삼국지.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뭐 책 많이 읽어줬어도 사춘기는 무사히 지내지 않았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책은 언제 읽어? 이거 이야기 듣고 싶다. 책 내용을 좀 듣고 싶다.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떡하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책 읽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연주쌤 거는 읽어야죠. 네. 네, 그러면 네. 노래 하나 듣고 네. 바로 책 들어가겠습니다. 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또 하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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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인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젠 안녕 굿바이 뒤는 절대 안 봐. 미련이란 이름 maybe 하나 봄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지수의 꽃 들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본 방정환 전집의 1편 198페이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26년 3월 2일 조선일보 어린이 신문란에 연재된 동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길다란 혀. 어느 예배당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이는 옷고름을 길게 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하루는 예배 보러 왔던 마님 한 분이 목사님 옷고름이 망측하게도 깁니다 그려 내가 베어드릴까요? 하였습니다. 이 마님은 몹시 수다스러워서 아니하여도 좋을 말을 무척 하기 좋아하는 나쁜 성질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공연한 걱정과 쓸데없는 말을 긴치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친절한 얼굴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가위를 가져다 드릴 터이니 좀 잘라주고 가십시오. 하고 얼른 가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마나님은 가위로 목사님의 옷고름을 자르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긴 것을 잘라주셔서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나님도 쓸데없이 길다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베어드릴까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나님은 심상한 말로 네? 내게도 긴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서 잘라주십시오. 하고 대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가위를 들고 그럼 마나님의 혓바닥을 좀 내어 미십시오. 쓸데없이 너무 기니까 잔소리가 많아서 못 쓰겠으니 조금만 좀 잘라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한을 톡톡히 당한 후부터야 마나님은 남에게 쓸데없는 말을 아니하게 되었다 합니다. 요새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네 이거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산에서? 그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동화 읽는 어른에 많이 녹여내셨겠지만 네. 책을 쓰셔야 되겠어요, 두 분은. 그간의 활동들이 지금 뭐 10분의 1, 100분의 1? 또 못 들은 것 같아서. 아유, 최윤경 선생님이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네? 네. 왜 안 쓰세요? 왜 겸손? 아까 저기 온경쌤 뭐라 그랬죠? 겸손은 팩트다. 네, 쓰겠습니다. 아니, 연주 선배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들을 이야기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이야기가 글이 되었을 때 또 초대를 해야 되겠죠. 네. 작가 선생님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몇 달 쉬게 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모여서 한번 작당을 해볼까요? 네. 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네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야 네. 되겠네요. 네, 많이 고사하시다가 수락해 주신 자리였는데 오늘 여기 오신 소감 하고 인사할게요. 네, 이렇게 그래도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뵌 이제 최윤경 선생님 요새 아프다는 소식도 많이 봐서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얼굴 뵙고 자리 얘기 덕분에 나누고 멀쩡합니다. 네. 우리의 기억은 살아있다는 것까지 네.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유미경 선생님, 황선희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아우, 네. 오늘 한 저희는- 번으로는 안 됩니다. 네. 한 번 더 오세요. 그러게요. 저희가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오세요. 어린이 소소연구회의 보배 같은 이현주 이사님을 조금 알았어요 오늘 그쵸? 한 네. 번으로 안 된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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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사로 오셨을 때의 모습으로 뵀었거든요. 근데, 저러면 참 좋겠다,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선망의 대상 분들이셨거든요. 네. 네. 진짜요? 제가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훨씬 더 편한 자리였던 것 같아서, 나도 선망의 대상, 되어보세요.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이 뿜뿜 살아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대할게요. 네. 너무너무 잘 기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다시 초대를 하는 것으로. 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월 28일 방송 녹음을 마치고 마치도록 하고, 예. 꼭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